얼마 전에 아파트 거실벽에 붙어있는 전등 스위치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수리점 아저씨를 불러서 새 것으로 바꿨는데요. 아저씨가 가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직사각형의 스위치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요. 미세하지만 상단이 조금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신경이 거슬리고 불편합니다. 전 같으면 끙끙대면서 뜯어내고 기어이 바로 잡았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스위치를 연벽하는 수도자처럼 바라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완입니다. 오랫동안 출판과 언론에서 잉크밥 먹고 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좌우 이념 문제를 연구해 왔고요. 다들 손살에 치는 문제죠. 오늘은 비뚤어진 스위치를 고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조선시대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이 지금의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이런 겁니다. 아마도 강톡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논문2의 말을 듣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저의 라이프 스토리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봤는데요. 반듯하지 않은 일,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건을 볼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성향은 잘못된 사회, 옳지 않은 정치에 맞서게 했고 사람들과 충돌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격동의 80년대 북한 바로 알기 운동에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북한의 역사책을 펴냈습니다. 책이 잘 팔려서 교보문고 베스트 4위까지 올랐어요. 그 뒤에 정부가 주는 별을 하나 달게 됐습니다. 별이 뭔지 아시겠죠? 이때부터 소위 운동권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파리 유학 갔다가 동포신문을 발행하면서 정치 망명객의 귀국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분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소명 절차를 거부해서 20년 동안 입국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무사 귀국을 위해서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대사관의 공사를 인신공격하기도 했고요. 대사관 간부들 중에는 비교적 좋은 평을 들었던 그분이 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에 있는 접시를 다 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DJ가 집권하면서 귀국이 성사됐죠. 이외에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극한 대립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맡겼던 돌봄 교실의 운영 문제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둘 다 큰 피해를 보고 말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당한 일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와중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비뚤어진 것을 보면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에까지 반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몸이 견뎌내질 못하네요. 전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나이가 되어서일까요? 분노를 견디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과거에 저를 키워줬던 그 힘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거실벽에 비뚤어진 스위치를 고치지 않고 놔두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봄에 그 동네 글쓰기 교실에서 발표한 글의 내용인데요. 당시 지도 선생님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인기 절정인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에서 한 대목을 빌려와야겠는데요. 8월 초에 방영된 12화의 한 장면입니다. 우 변호사는 재판에서 상대방 쪽을 변호했던 인권 변호사 사무실에 초대받았는데요.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우 변호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흰색 보드판이었습니다. 격려와 성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스티커. 어지럽게 덕지덕지 있었는데요. 우 변호사는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서 스티커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똑바로 나란히 다시 붙입니다.
이때 같이 온 동료가 질색하며 만류하죠. 또 버릇 나온다. 그냥 냅둬. 우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냅두기가 쉽지 않아. 비뚤어진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저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네요. 도대체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엉뚱하게도 일본인이 쓴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교토대 오구라 기조 교수의 저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인데요. 서울대 철학과에서 8년 동안 작성한 박사 논문을 책으로 펴낸 거죠. 이 책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 전체가 주작이고 한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작인 것입니다. 주작은 곧 성리학인데요. 성리학은 이기 이원론 중에서 기는 비천한 것, 리는 고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리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 올바르고 이치에 맞는 질서 있는 세계죠. 오구라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비뚤어진 것을 혐오하는 마음의 근원이 리임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거죠. 오구라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리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비뚤어진 것, 비뚤어진 마음인데 이것은 강렬한 반항정신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한국인은 비뚤어진 것에는 올곧은 것으로 맞서고 올곧은 것을 상대할 때는 올곧음을 겨룬다. 오구라 교수의 말을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리학의 리는 한국인들을 보다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이상주의자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회를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에 이르게 했죠. IMF 사태 초기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충남 태안해변 기름 오염 사건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모이던 시민들이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는 모습 지금 생각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성리학 전통이 지금까지 면면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의 기세가 무섭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대중가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죠.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얼마 전에 만났던 50대 여성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나라 야당, 여당이 왜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죠. 서양의 잣대로 보면 다 같은 우파인데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성리학의 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 얘기 좀 해볼까요? 프랑스 대학 입학 시험 바칼로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가 없고 모든 과목이 주관식입니다. 특히 철학 문제가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 효용에 대한 문제를 내면요. 학생들의 답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 또는 예술은 사회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고등학생들 의견이 반반씩 갈라집니다. 답이 늘 두 개니까 애당초 객관식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진실은 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결국 좌와 우인데요. 좌우는 프랑스 공화국 정신 세 가지 중에서 자유와 평등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두 가지가 늘 다투기 때문에 그 뒤에 형제 애가 붙은 겁니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처음 번역할 때 박애라는 평범한 말로 번역해서 이 같은 심오한 뜻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프랑스 공화국 정신은 자유평등 박애가 아니라 자유평등 형제애입니다. 프랑스 정치는 구구부터 극좌까지 이념 스펙트럼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이념 갈등이 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불어로 프라테르니테 형제 때문이죠. 그러면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우리는 왜 프랑스보다 갈등이 심한가? 이기 이원론에서 기와 리는 프랑스의 좌와 우에 해당하는데요. 성리학은 이만이 진실이라면서 기를 배척했죠. 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사문난적이라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어요. 지금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하네요. 그 500년 동안의 성리학 DNA가 지금까지 우리의 무의식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진실은 이체만 있는 것.
리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요. 진보 보수는 서로가 자기 주장만이 이치에 맞다. 그리고 진실은 하나다. 이런 이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러니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싸움이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보도 보수도 뿌리에는 주작이 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의 뇌피셜이죠.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주위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요즘 까칠하고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그리고 남 까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까가 넷이죠. 그래서 제가 까사녀, 까사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럴듯한가요? 이분들은 리가 강한 사람들이어서 저는 리의 인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완전주의 결벽증이 있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철저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남들과 불협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유명한 웹툰의 제목이죠. 사람 관계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1인 가구의 급증, 출산 파업으로 인한 인구 절벽,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남녀 전쟁, 이런 것들도 까사맨들이, 리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살 풍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폐 1,000원, 5,000원권에 이퇴계, 이율곡의 초상이 있죠. 이분들은 모두 성리학자인데요. 이건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성리학에 두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앞서 말한 대로 성리학의 리가 이 사회를 이만큼 발전시킨 동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리의 날카로움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찌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통증을 안고서 하소연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병원 문을 두드리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분들의 증상을 매우 예민함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저의 라이프 스토리, 오그라 기조 교수, 리의 인간들로 요약되네요. 모두 사람들 이야기죠. 결론도 닥터 유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즘 사람들의 특성인 예민함은 역사적, 철학적 성격을 가진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뜻밖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유태우 전 교수는 닥터 유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독특한 치료법을 고안했어요. 예민한 성격을 무뎌지게 하는 훈련법인데요. 이런 식이죠. 약속 시간에 늦어서 전철에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한 대, 두 대 그냥 보내기. 일부러 약속 시간에 늦게 가기. 남에게 모욕당하고 수치심 겪기. 화가 나면 참지 않고 터뜨리기.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냄새나는 여관에서 잠자기. 한마디로 엉망으로 살라는 건데요. 왜 이런 게 치료법이 되는 걸까요? 닥터 유는 리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리의 질서를 깨트리고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리가 주는 긴장을 이완시키고 초조감을 풀어서 강박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엉망으로 살기는 물론 치료 기간 중에 그렇게 하라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닥터 유의 엉망 권유는 한국인의 뇌리에 새겨진 성리학 DNA를 개조하려는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죠? 사실은 제가 요즘 닥터 유에 빠져 있거든요. 닥터 유와 인문학 연구자들이 만나서 통섭, 협진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갈등 원인과 치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분간 닥터 유의 처방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거실에 비뚤어진 스위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단련합니다.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그냥 냅두고 싶어.